뉴욕에서 한인 여대생이 이민 당국에 의해 체포 구금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성직자인 어머니를 따라 미국에 거주 중인 20세 대학생이 비자 문제로 이민 법원을 방문했다가 ICE 요원들에게 체포됐습니다. 법원은 정부가 인종, 민족, 언어 등을 이유로 이민자를 단속하는 행위에 대해 다시 한번 제동을 걸었습니다. 뉴저지에서 지난 토요일 저녁 다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버겐 카운티 인근 지역에서 발생해 뉴저지는 물론 뉴욕에서도 다수의 시민들이 지진을 감지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수입으로 중산층과 저소득층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시사했습니다. 공화당은 현재 관세를 환급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워싱턴 DC 상공에서 발생한 여객기와 블랙호크 헬기 간 충돌 사고 당시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충돌 15초 전 관제사는 헬기 측에 항공기 뒤로 돌아가라고 지시했으나 헬기는 해당 지시를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뉴욕에서 한인 여대생이 이민 당국에 의해 체포 구금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성직자인 어머니를 따라 미국에 와 대학에 재학 중인 20세 대학생인데요. 비자 문제로 이민 법원에 방문했다가 ICE 요원들에게 체포됐습니다. 성공의 뉴욕 교구, 뉴욕 이민자 연대 등은 지난 2일 맨해튼 ICE 연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ICE 요원들에 의해 체포된 성공의 사제인 김기리 신부의 딸 고연수 씨의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했습니다. 고 씨의 어머니 김기리 신부는 대한성공회 서울교구에서 최초로 사제 서품을 받은 여성 성공회 사제입니다. 성공회 뉴욕 교구에 따르면 고 씨는 어머니 김 신부를 따라 지난 2021년 3월 종교비자의 동반가족 비자로 미국에 입국해 합법적으로 체류해왔습니다. 고 씨는 뉴욕주에서 고교를 졸업하고 현재 퍼듀 대학에 재학 중입니다. 지난 2023년 신분 연장을 승인받아 올해 연말까지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신분을 유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민당국은 잘못된 법률 해석을 적용해 체류 신분이 종료됐다고 판단했다는 것이 고 씨 측 주장입니다. 고 씨는 지난 7월 31일 뉴욕 이민법원에 출석해 심리기일을 오는 10월로 연기받고 법정을 나서던 중 ICE 요원들에 의해 기습적으로 체포됐으며 어제 새벽 루이지애나주에 있는 ICE 구금시설로 옮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집회에 참석한 이명석 뉴욕 한인회장과 한인들도 고 씨의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했습니다. 뉴욕 총영사관은 고 씨에 대한 조속한 영사 접견을 ICE에 요청한 상태라며 필요한 조력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정부가 인종, 민족, 언어 등을 이유로 이민자를 단속하는 행위에 대해 다시 한번 제동을 걸었습니다. CNBC에 따르면 제9순회 항소법원은 지난달 LA 연방지방법원이 이민단속 요원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이민자를 체포할 수 없다며 내린 임시금지 명령과 관련해 정부가 요청한 명령 취소를 기각했습니다. 연방지방법원은 ICE 요원들이 사람들의 언어나 직업을 이유로 체포하고 변호사 접견을 거부하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해 임시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해당 명령에 따르면 체포는 이민법을 위반했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을 때만 가능하고 인종, 민족, 스페인어 구사 여부, 영어 억양, 특정 직업만을 근거로 체포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항소법원은 인종, 민족, 스페인어 구사, 특정 장소, 직업 등 요소는 광범위한 프로필에 불과하며 개별 체포에 합리적 의심을 제공하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항소법원의 결정으로 연방지방법원이 발동한 임시금지 명령이 유지돼 법원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단속 규모가 제한됩니다. 카렌 베스 LA 시장은 법치주의와 우리 도시의 승리라며 인종 프로파일링과 불법 단속을 막는 임시금지 명령이 유지되는 것에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6월 시작된 이민 단속은 LA에서 대규모 시위를 촉발했으며 일부 시위는 폭력 사태로 번지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과정에서 주 방위군과 해병대를 투입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불법 이민자 단속이 확대되면서 ICE가 대규모 법집행 요원 모집에 나섰습니다. 계약금과 인센티브 지급 등 각종 혜택을 확대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지난달 29일 ICE 요원 모집을 위한 인센티브 패키지를 발표했습니다. DHS에 따르면 신임 요원에게는 최대 $50,000의 계약금 지급, 학자금 대출 상환 및 일부 면제, 국토안보 조사부 및 단속 추방팀을 위한 특별수당 할당, 은퇴 프로그램 제공 등 다양한 인센티브 패키지를 제공합니다. 국토안보부 크리스티 노엄 장관은 바이든 행정부의 실패한 이민 정책 이후 최악의 범죄자를 몰아내기 위해 헌신적인 요원들이 필요하다며
지금은 역사상 가장 중요한 순간으로 차세대 법행 전문가들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DHS는 채용 웹사이트를 공개하고 전국 주요 도시와 대학 캠퍼스, 취업 박람회 등의 채용 관련 정보를 전달 및 부스 등을 설치해 요원 모집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추방 담당 요원의 경우 지원자 조건에 따라 초봉은 49,739에서 89,528달러 수준입니다. 추방 요원 외에도 수사관, 회계감사, 변호사, 현장 의료 코디네이터, 간호사, 심리상담 등 다양한 직종에서 채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대규모 인력 모집은 지난달 통과된 크고 아름다운 법안을 통해 이민당국이 예산을 확보하면서 본격화됐습니다. ICE는 기존 예산보다 약 10배에 달하는 765억 달러를 확보하게 됐으며 이 중 300억 달러는 만 명의 법 집행 요원을 추가로 고용하고 인센티브 지급 등에 쓰이게 됩니다. 나머지 450달러는 구금시설 확대 및 개선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뉴저지에서 지난 토요일 저녁 다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버겐 카운티 인근 지역에서 발생해 뉴저지는 물론 뉴욕에서도 다수의 시민들이 지진을 감지했습니다. 연방지질조사국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10시 18분경 뉴저지 헤즈브룩 하이츠 지역에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진앙 깊이는 약 10km로 얕은 편이었습니다. 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지만 상당수의 시민들은 지진으로 흔들림을 느낄 수 있었다며 자신들의 경험을 소셜미디어 등에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뉴욕시 비상관리국은 아직까지 심각한 영향에 대한 보고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4월에도 뉴욕 일원에서 규모 4.8 지진이 발생해 혼란이 있었습니다. 이후 100회를 넘는 여진이 발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지진에 대해 당분간 여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지만 규모 2 이하의 미미한 지진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수입으로 중산층과 저소득층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시사했습니다. 공화당은 현재 관세를 환급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악관 풀 기자단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전용기 에어포스원에 오르기 전 만난 취재진에 국가 역사상 가장 많은 돈이 들어오고 있다며 국민에게 배분이나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우리가 할 일 중 하나는 부채 감축이라며 관세 세입을 연방정부 부채 완화에 사용할 뜻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대적인 관세 정책과 감세안이 저소득층에게 더 큰 타격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 가운데 나왔습니다. 애틀랜타 연준에 따르면 주당 806달러가량 버는 최하위 25% 노동자의 임금 상승률은 2022년 말 7.5%에서 지난 6월 3.7%로 떨어졌습니다. 같은 기간 상위 20% 노동자는 4.7%, 전체 노동자는 4.3% 임금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 상승률이 지난 10년간 가장 높았지만 최근 들어 상승세가 급격히 둔화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예일대 예산연구소는 관세가 단기적으로 최저소득 10% 가구의 가처분 소득을 3% 넘게 줄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상위 10% 가구가 받는 단기 타격은 1%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한 감세 법안도 저소득층 부담을 가중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의회 예산국에 따르면 이번 법안으로 하위 10% 소득자의 연간 가처분 자원은 1,600달러 감소하는 반면 상위 10% 소득자는 12,000달러 증가합니다. 이 같은 비판에 공화당에선 관세를 환급하는 법안을 추진 중입니다. 지난달 정부의 관세 수입은 280억 달러, 올해 누적된 관세 및 소비세 세입은 1,520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780억 달러의 약 2배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초 워싱턴 DC 상공에서 발생한 여객기와 블랙호크 헬기 간 충돌 사고 당시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충돌 15초 전 관제사는 헬기 측에 항공기 뒤로 돌아가라고 지시했으나 헬기는 해당 지시를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연방국가교통안전위원회는 지난 1월 29일 포트맥강 상공에서 발생한 항공사고의 조사 결과와 CCTV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당시 충돌로 인해 아메리칸 이글 5342편 여객기 탑승객 64명과 블랙호크 헬기 승무원 3명, 총 67명이 사망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미국에서 발생한 최악의 항공 참사로 기록됐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블랙호크 헬기 승무원들은 고도계의 오류로 인해 실제보다 30m 낮게 비행 중인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충돌 15초 전 관제사는 헬기 측에 항공기 뒤로 돌아가라고 지시했으나 헬기 측도 동시에 무전을 시도하며 해당 지시를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NTSB는 이번 사고의 구조적 원인으로 헬기와 항공기의 동선이 겹친다는 것을 꼽았습니다. 이전부터 공항 주변 항공 경로를 헬기와 항공기가 공유하며 이로 인한 충돌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당국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NTSB는 이번 사고는 단순한 조종 실수가 아니다며 구조적 문제, 기술적 오류, 통신 실패가 겹친 비극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뉴욕시 서민 주택 프로그램인 어포더블 하우징에 지원한 수십만 명의 개인 정보가 온라인에 노출되는 심각한 데이터 유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CBS 뉴욕 보도에 따르면 뉴욕시의 어포더블 하우징 지원자들의 급여, 집 주소, 전화번호, 그리고 일부 경우엔 사회보장 번호까지 포함된 민감한 정보가 수년간 온라인 검색을 통해 접근 가능한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유출은 뉴욕시 주택보존개발국이 승인한 제3자 마케팅 대행사인 레지드 뉴욕이 관리하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비롯됐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빙, 야후, 덕덕고 등 여러 검색 엔진에서 이 신청서들이 노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레지드 뉴욕은 CBS 뉴스에 접촉 이후 해당 정보를 즉시 비공개 처리했지만 인터뷰 요청엔 응하지 않았습니다. 뉴욕시 HPD는 이번 사태를 용납할 수 없는 데이터 개인정보 보호 위반으로 규정하고 레지드 뉴욕의 시정조치 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했습니다. 피해를 입은 신청자들은 레지드 뉴욕이나 뉴욕시로부터 데이터 유출 사실에 대해 통보받지 못했다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뉴욕시의 저렴한 주택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중대한 허점을 드러냈으며 피해 규모와 구체적인 조치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19년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자율주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법원이 테슬라에게 사망자의 유족과 부상자에게 2억 달러가 넘는 피해 보상금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테슬라 측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플로리다 남부 마이애미의 법원의 배심원단이 테슬라가 사고에 대해 33%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테슬라는 손해배상금 1억 2,900만 달러 중 4,250만 달러를 지급해야 합니다. 또 원고 측 변호사들은 테슬라에 청구한 징벌적 손해배상금 2억 달러를 부담하게 될 것이며 테슬라가 부담할 보상금이 2억 4,250만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재판은 테슬라 운전자가 오토파일럿 부분 자율주행 시스템을 이용해 모델 S 세단을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의 책임을 둘러싸고 진행됐습니다. 운전자는 떨어뜨린 휴대폰을 주우면서 오토파일럿이 장애물을 인식하면 자동으로 차를 멈출 것으로 믿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차량이 교차로를 통과하면서 주차된 차와 차에서 나와 서 있던 사람들을 쳤습니다. 이 사고로 한 명이 숨지고 다른 한 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원고 측 변호사는 테슬라가 오토파일럿을 고속도로에서만 사용하도록 설계했으면서도 운전자들이 다른 도로에서도 사용하는 것을 막지 않았다며 동시에 일론 머스크는 오토파일럿이 사람보다 운전을 더 잘한다고 온 세상에 떠들어댔다고 성명에서 밝혔습니다. 테슬라는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테슬라 오토파일럿 작동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최소 58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재 12건의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국가보훈부는 안중근 의사의 조카인 안원생 지사의 묘소가 애리조나주 선랜드 메모리얼 파크에서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유족 확인 및 협의를 거쳐 안 지사의 유해 한국 봉환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안중근 의사의 동생인 안정근 지사 아들인 안원생 지사는 1925년 중국 상하이 프랑스 조계지에서 전단 배포와 반일 시위를 전개했고 1933년 임시정부에서 외무부 선전위원 및 선전부 편집위원 등을 역임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미국 및 영국 측과 접촉하며 외교활동을 벌였습니다. 정부는 안 지사의 공훈을 기리기 위해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했습니다.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어제 플로리다 주립교도소에서 독극물 주입 방식으로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지난 1994년 아내와 두 자녀를 밧줄과 마체테로 살해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에드워드 자크 셰프스키에 대한 형 집행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시민단체와 자크 셰프스키는 사형은 비극에 비극을 더하는 것이라며 여러 차례 사형 집행 중지를 요청했지만 모두 기각됐습니다. 미국에선 올해 7월 말까지 26명이 사형됐으며 올해 말까지 11명이 추가로 사형될 예정입니다. 이 중 플로리다에서 사형이 가장 많이 집행됐으며 오는 19일과 28일에도 각각 사형이 집행될 예정입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지난 30일 시의회가 통과시킨 노점상 관련 경범죄 처벌 폐지 조례안을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담스 시장은 이 조례안에 대해 뉴욕시경의 단속권을 제한하고 공공질서 및 보건의 위험을 초래한다며 길거리 노점상 단속 완화는 뉴욕 시민들의 삶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으며 불법 영업을 조장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례안이 노점상 운영자 다수가 이민자인 현실을 반영해 발의됐던 만큼 조례안을 발의한 셰카르 크리슈난 뉴욕시 의원은 아담스 시장이 우리 도시를 위험에 빠뜨리려 하고 있다며 뉴욕시의 이민자들을 보호하고 노점상 운영자들을 위한 더 나은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계속 싸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포트리 소방국에 따르면 지난 31일 오후 4시 30분께 포트리 버겐 블러바드 선상에 위치한 스마일 자동차 정비소에서 3급 알람 규모의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화재 발생 후 순식간에 거센 화염이 정비소 전체로 번졌고 검은 연기가 일대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한인이 운영하는 해당 정비소는 화재로 인해 업소 전체는 물론 수릴 위에 차고등에 세워뒀던 상당수의 차량들이 모두 불에 타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또 불길을 잡는 과정에서 포트리 소방관 1명이 부상을 입었으나 생명의 지장은 없는 상태입니다. 특히 정비소 바로 옆에 있는 콘도 단지에 사는 일부 주민들은 거센 불길에 자신들의 차량을 급히 이동시키기도 했습니다. 버겐 카운티 검찰은 화재의 원인에 대해 조사 중에 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캐나다 지역 산불 연기 영향으로 대기질이 나빠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88도, 섭씨 31도, 밤 최저 기온은 71도, 섭씨 22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과 목요일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대기질 경보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